한지은, 나와. 왜요?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할 말이 있어. 세 명의 남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야. 여자가 끼어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순간 박현수가 군용 담요를 가져왔어요.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소리 내면 더 맞을 줄 알아. 그리고는 담요를 지은의 머리부터 덮어 씌웠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깜깜해진 세상에서 공포를 느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넌 여자라서 군인 흉내만 내는 거야. 진짜 군인이 될 수는 없어. 제발 그만해주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어요. 쿵!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은은 고통으로 인해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였어요. 웅웅거리는 헬기 소리와 함께 검은색 헌병 차량들이 훈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내린 이는 하얀 머리에 위험 있는 장군, 바로 헌병대장 한영호였습니다. 새벽 5시 산속 훈련장에 교관의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상, 모든 후보생은 3분 내로 완전군장 착용하고 집합. 한지은은 잠에서 깨자마자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21살의 나이로 부사관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석 달째.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외 훈련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나오자 30여 명의 후보생들이 이미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그중 여자는 지은을 포함해 단 5명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지만 지은의 등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김 교관의 의미심장한 말에 후보생들 사이로 긴장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남자 후보생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완전군장 20kg을 메고 하는 5km 구보였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남자들과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죠. 처음 1km는 괜찮았어요. 평소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왔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km를 넘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파고들고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한지은, 괜찮아? 옆에서 달리던 박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고참 후보생 이철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전체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 전부 벌받겠네. 다른 후보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죄송합니다.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지은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체력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무거운 배낭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죠.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 모습을 본 이철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봐라, 역시 여자는 안 돼.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왜 굳이 여기 와서 우리 발목을 잡는 거야? 군대는 원래 남자들의 세계인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지은의 귀에 마치 바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들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지은이 배운 첫 번째 군인 정신이었거든요. 구보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은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멀리서 남자 후보생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들은 역시 체력이 딸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겠어? 우리까지 같이 고생하게 생겼네. 그 말들을 들으며 지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동기여군 후보생 김민정이 다가와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도 할 수 있어. 고마워, 민정아. 하지만은 없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꿈을 포기하려고 온 거야? 민정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자신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군인이라는 직업,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이 길. 이겨내야 해.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선택한 길이 부끄러워져. 지은은 속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어요. 다음 훈련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고, 남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시련들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격 훈련장에서 지은은 엎드린 자세로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100m, 총 10발을 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격 시작. 교관의 명령과 함께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규칙적인 총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죠. 사격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의 점수는 98점으로 전체 1등이었습니다. 남자 후보생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한지은 후보생, 훌륭합니다. 김교관의 칭찬에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주변 남자 후보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철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운이 좋았나 보네. 사격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져? 체력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후보생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민정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철수가 다른 남자 후보생 2명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야, 한지은. 네. 지은이 고개를 들자 이철수가 비웃음을 띤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격 하나 잘한다고 우쭐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체력이야, 체력. 저는 우쭐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래. 그럼 오늘 오후 행군에서 제대로 보여봐. 이번엔 15km야.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철수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15km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무거운 장비를 메고 가야 했습니다. 지은은 각오를 다지며 대열에 합류했죠. 처음 5km는 그럭저럭 버텼어요. 하지만 10km를 넘어서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벗겨질 것 같았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한지은, 괜찮아? 박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앞에서 걷던 이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 여자 때문에 또 전체가 늦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언제 도착해? 다른 후보생들이 일제히 지은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은 더욱 빨리 걸으려고 했지만 이미 체력의 한계였어요. 12km 지점에서 지은은 결국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잠시 내려놓고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뭐해? 왜 멈춰서? 이철수가 다가와서 차갑게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숨 좀 고르고. 잠시만이라고? 야, 여기가 어디야? 전쟁터에서도 잠시만 하고 쉴 거야? 이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후보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우리 발목 잡는 거야. 처음부터 말했잖아. 여자들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우리까지 같이 벌받게 생겼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시선들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 다가와서 지은을 도우려고 했지만 이철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끼리 서로 감싸고 있으니까 더 문제지.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일어나. 더 이상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마. 이철수의 호통에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무거운 배낭을 다시 등에 매는 순간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행군이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기들조차 지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점점 멀어져 갔죠. 지은은 홀로 대열의 맨 뒤에서 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걸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지은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죠. 15km 행군이 끝났을 때 지은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도착했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이미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은만 홀로 늦게 도착한 것이죠. 교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지은 후보생, 내일부터는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 산속 훈련장은 고요했습니다. 후보생들은 모두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혹독한 훈련으로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죠. 지은도 군용 담요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기들의 차가운 시선, 이철수의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동료들. 모든 것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잠 안 와? 옆에 누워있던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게 될 거야. 민정의 위로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정말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새벽 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지은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소리였어요. 불침번 교대 시간이었나?
지은은 시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교대 시간까지는 1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럼 누가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 갑자기 텐트 입구가 살짝 열렸습니다. 한지은 나와. 이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 왜요?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할 말이 있어. 지은은 민정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군복을 대충 입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이철수뿐만 아니라 박현수, 김태민까지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철수가 지은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낮에도 말했지만 너 때문에 우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문제야. 박현수가 끼어들었어요.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야. 여자가 끼어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3명의 남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되죠. 저도 똑같은 후보생인데. 똑같다고? 정말 웃기네. 김태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여자라서 이미 다르잖아. 체력도 딸리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건 편견이에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철수가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편견이라고? 그럼 오늘 행군에서 뒤처진 건 뭐야? 그것도 편견이야? 그건 제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적응? 이미 석 달이나 지났는데도? 이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지은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확실히 알려줄게. 여자가 군대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이야. 그 순간 박현수가 군용 담요를 가져왔어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소리내면 더 큰일 난다. 이철수가 지은을 위협하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담요를 지은의 머리부터 덮어 씌웠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깜깜해진 세상에서 공포를 느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어요. 쿵!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은은 고통으로 인해 몸을 웅크렸어요. 이게 현실이야. 여자가 남자들 세계에 끼어들면 이런 일이 벌어져.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옆구리와 등에 연달아 가해지는 폭력의 지은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넌 여자라서 군인 흉내만 내는 거야. 진짜 군인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전쟁터에서 진작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담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폭행은 10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지은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멈췄습니다. 기억해둬. 이건 시작에 불과해. 계속 여기 있으면 더 심해질 거야. 이철수가 마지막으로 위협하고는 3명 모두 자리를 떠났어요. 지은은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담요를 벗어던지고 일어섰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옆구리와 등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텐트로 돌아온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 누웠어요. 민정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악몽 같았거든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니면 꿈이었을까? 몸의 고통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지은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옆구리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어요. 어젯밤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눈 밑에는 검은 멍이 살짝 보였고 입술 가장자리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정은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군복을 입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멍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지만 긴팔 상의로 가릴 수 있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어요. 후보생들이 줄을 맞춰 서는데 지은은 이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철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잘 알아들었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훈련은 진지 구축이었어요. 삽으로 차모를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은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등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야, 한지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파면 언제 끝나? 이철수가 큰 소리로 호통쳤어요. 다른 후보생들이 일제히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몸의 고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혼자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동기들조차 이제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정까지도 다른 여군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응? 미안해. 나도 눈치가 보여서. 민정의 말에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지내다가 같이 표적이 될까봐 두려운 거겠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해.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지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장애물 통과 훈련이었습니다. 높은 벽을 타고 넘고 철조망 밑을 기어가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복합적인 코스였어요. 지은은 첫 번째 장애물인 높은 벽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였지만 어젯밤 입은 상처 때문에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서 넘어가. 뒤에서 기다리던 후보생이 재촉했어요.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힘이 빠져 떨어졌어요. 쿵! 바닥에 떨어지면서 옆구리에 다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어젯밤 맞은 부위였어요. 지은은 고통으로 인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못 넘어? 이철수가 다가와서 차갑게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은은 일어서서 다시 벽을 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폭행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았어요. 결국 지은은 장애물 코스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한지은 후보생, 훈련 태도가 불량합니다. 교관이 호통쳤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나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젯밤 폭행 때문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후보생들은 각자 텐트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아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교관들마저 자신을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민정까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걸까?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철수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후보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지은 때문에 우리 분대가 꼴찌야. 진짜 짜증나.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발목 잡을 거야? 차라리 포기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 말들을 들으며 지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은은 잠들 수 없었어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함께 괴롭혔거든요. 특히 어젯밤 일이 또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정말로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침번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해야 해.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이철수 일당의 폭행이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단순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넘어서서 모욕적인 행위까지 가해졌거든요. 새벽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돌아올 것이 뻔했거든요. 오늘은 20km 행군입니다. 김 교관의 발표에 후보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지은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평소 상태였다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5km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10km를 넘어서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5km 지점에서 지은은 결국 쓰러졌어요. 무거운 배낭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철수가 혀를 차며 다가왔어요. 다른 후보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한지은, 일어나. 못 일어나겠으면 포기하고 집에 가. 우리 때문에 전체가 늦어지잖아. 거친 말들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철수가 지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어요.
일어나라고. 아야. 지은이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자 이철수는 더욱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교관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지은이 애원했지만 이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가 난 표정으로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그만해 달라고? 그럼 여기서 당장 포기해. 그때였습니다. 박현수가 군화로 지은의 옆구리를 찼어요. 어젯밤 맞은 바로 그 부위였습니다. 으악! 지은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질렸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꾀병 부리지 마라. 김태민이 지은의 얼굴에 흙을 뿌렸어요. 지은의 입과 코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기침, 기침. 지은은 흙을 뱉어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흙이 뿌려졌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여자가 남자들 세계에 끼어들면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아니었으면 전쟁터에서 진작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서 애나 낳고 살아. 모욕적인 말들과 함께 폭행이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군화로 온몸을 짓밟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지은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만,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은의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야, 깨어나. 이철수가 당황하며 지은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깨어나지 않네. 설마 진짜로 기절한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세 명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장난삼아 시작한 일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것 같았거든요. 일단 의무조로 옮기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철수가 지시했어요. 세 명은 의식을 잃은 지은을 번갈아 가며 의무조까지 옮겼습니다. 의무조에 도착했을 때 군의관이 지은을 진찰했어요.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들춰보고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군의관이 물었어요. 행군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마 훈련 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철수가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도 낮네요. 며칠간 무리했나 보군요. 군의관은 지은에게 링거를 꽂고 진통제를 주사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훈련 피로로 판단한 것이죠. 1시간 후 지은이 깨어났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아팠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군의관이 물었어요.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훈련 피로입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진통제 드릴 테니까 복용하시고요. 군의관은 진통제 몇 알을 건네주며 대충 돌려보냈어요. 정밀 검사나 입원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의무조를 나왔어요. 밖에서는 이철수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이철수가 가짜 걱정을 하며 물었어요.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앞으로 조심해. 몸 관리를 잘해야지. 박현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텐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외면, 교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계속되는 폭력. 포기해야 하나? 처음으로 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뭔가 버틸 힘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참담했어요. 얼굴에는 여러 개의 멍이 들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시퍼런 멍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옆구리 부분이었어요. 이철수 일당이 군화로 찬 부위가 새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살짝 만져보기만 해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이래도 참아야 하나?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였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숨어서 막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교관들에게 신고한다고 해서 믿어줄까요? 오히려 꾀병이나 거짓말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은에게는 숨겨둔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정체였습니다. 지은의 할아버지는 한영호, 현직 헌병대장이었습니다. 군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입학할 때부터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어요.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숨겼는데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숨으면 안 돼. 지은은 마음을 굳혔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은 몰래 텐트에서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산 중턱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 간신히 신호가 잡혔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영호 헌병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은아? 이 시간에 웬 전화야? 훈련 중 아니냐?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뭔가 있었구나. 한영호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손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속적인 괴롭힘, 집단 폭행, 그리고 어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당한 폭력까지. 뭐라고? 내 손녀를 그렇게? 한영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먼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폭력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 한영호의 단호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수집해라. 몸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가해자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더욱 좋다. 네, 할아버지. 며칠만 더 버텨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한영호의 말에 지은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텐트로 돌아온 지은은
몰래 휴대전화로 자신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멍든 얼굴, 시퍼런 팔과 다리, 그리고 새까맣게 멍든 옆구리까지. 사진을 보니 자신도 놀랄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 정도면 폭행의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름도 정리했어요. 이철수, 박현수, 김태민. 이 세 명이 주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격자였어요. 모든 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폭행이 있었던 날 밤,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을요. 혹시 누군가 봤을 수도 있어. 지은은 희망을 품었어요. 만약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 녹화라도 했다면. 그날 오후 지은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정이 다가왔어요. 지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민정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응, 뭔데? 사실, 내가 본 게 있어. 민정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뭘 봤는데? 그날 밤, 이철수들이 너를 폭행하는 걸 봤어. 그리고 민정이 망설이더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녹화했어. 뭐?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민정이 그 장면을 녹화했다니. 미안해.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어. 대신 증거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민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은 민정을 꽉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낼 수 있어. 지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동안 당한 모든 것을 되돌려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지은은 확신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과 함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간의 야외 훈련을 마무리하는 종합평가 훈련 날이었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침 6시 후보생들은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훈련장에 집합했어요. 지은도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가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올까?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 교관이 앞으로 나서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사격, 행군, 진지구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때였습니다. 웅웅웅웅.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대의 대형 군용 헬기가 훈련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왜 헬기가 여기로 오는 거야? 후보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훈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헬기들이 훈련장 한쪽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김 교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김 교관이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훈련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어요. 총 5대의 차량이었습니다. 모두 헌병부대의 공식 차량들이었어요. 앞서는 차량에는 헌병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후보생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들이 멈추자 헌병들이 일제히 내려왔어요. 모두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에서 한 명의 노인이 내렸어요. 하얀 머리에 수많은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영우 헌병대장이었어요. 차렷! 헌병들의 구령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김교관도 급하게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한영우가 천천히 후보생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분노가 느껴졌어요. 지은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나는 헌병대장 한영우다. 한영우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카랑카랑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후보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영호의 말에 이철수, 박현수, 김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드디어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녀를 천막 속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놈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 말에 모든 후보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헌병대장의 손녀가 여기에 있다고요?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아. 한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녀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괴롭혔던 한지은이 헌병대장의 손녀였다니. 이철수 일당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군법 앞에 모두 서라. 한영호의 호령에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철수, 박현수, 김태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잠깐, 저희는 아무것도. 이철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한영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듣지 않는다. 증거가 있다. 그 순간 민정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폭행 장면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민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철수 일당이 지은을 폭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담요를 씌우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하는 모습,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는 장면, 그리고 지은이 고통스러워하며 애원하는 모습까지. 영상을 보던 후보생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니. 이것이 여러분이 목격한 현실이다. 한영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군인의 기본 정신인 동료애와 상호부조를 저버리고 약자를 집단으로 괴롭힌 비겁한 행위다. 이철수 일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한영호의 명령에 헌병들이 이철수 일당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철수, 박현수, 김태민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한영우 헌병대장이 남은 후보생들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분노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영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감과 동료애입니다. 후보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한영호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영호가 민정을 가리켰어요. 김민정 후보생,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정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신이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한영호가 민정에게 격려했어요. 헌병대장이 후보생에게 격려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부사관학교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영호의 선언에 김교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헌병대장님,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관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한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후보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영호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할아버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너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다.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해한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정의는 군복의 색깔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용기에서 나온다. 한영호의 말이 지은의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사관학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철수 일당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즉시 퇴교 처분을 받았어요. 그들의 군인 경력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모든 후보생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훈련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동기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민정과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외면해서. 박성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지은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때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잖아. 지은은 너그럽게 받아주었어요. 복수보다는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지은은 전체 후보생 중에서 최고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어요. 체력과 사격, 그리고 리더십 평가에서 모두 최상급 점수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지은은 당당히 행군 대열의 맨 앞에서 걸었어요. 그녀의 어깨에는 우등생을 상징하는 금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라, 저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한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졸업 후 지은은 헌병부대에 배치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부사관학교의 성평등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은 부사관학교에 강사로 초청되었어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은이 강당에 모인 후보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정의감과 용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 말이에요. 후보생들이 진지하게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제가 겪었던 시련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강당에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부사관학교 운동장을 혼자 걸었어요. 그 옛날 자신이 고통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지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여러분도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